세우기, 그지? 근데 그 전에 재밌는 거 그냥 우리가 하도 재미없으니까 내전법으로서 우리가 쓰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뭐 배워가는 게 있어야, 그지? 그래도 뭐 써먹는갑다, 이래 하는데, 얘도 우리가 내전법으로 실제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자날, 축날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뜨고 지고를 항상 한다는 거죠. 뭐냐면은 자라는 게 있었으면 이틀 전에는 제일 위에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면 내려가고, 그죠? 축이 주인공이 됐다가, 그죠? 그 다음날은 축이 내려가고 자가 바닥에 치고 인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요렇게 우리가 계속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 이제 범말 개날은 범말 개가 주인공이다, 이거죠. 신자진날은 원숭이 쥐 용이 주인공이 되는 거고, 오늘 범날이지. 예,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 범이다, 이거죠, 범. 그렇죠? 그러니까 범말 개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내하고 이렇게 뭔가 물으러 온다든지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나한테 뭔가 문점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오늘이 범날이니까 이제 범말개가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범말개띠가 와서 나한테 뭔가를 묻는다면 이 사람은 사장급이거나 잘 나가는 사람이거나 뭔가 사회적 지위가 분명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범말개가 그날 설치로 나한테 왔다는 것 자체가 인연법이 그렇게 엮여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범말개가 오늘 범날 나한테 물으러 왔다는 것은 이제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딱 보고 그걸 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토끼띠, 양띠, 이제 이것들은 다음날 뭐예요? 내일이 되면 토끼날이잖아요, 그죠? 오늘 말고 내일이 되면 토끼날이니까 내일날 뭔가 올라온다는 뜻은, 그죠? 주인공으로서 올라온다는 뜻은 뭐냐면 범말 개날, 돼지, 토끼, 양띠가 나한테 뭘 물으러 왔다면 앞으로 뜰인간이다, 이거죠. 뜰인간. 앞으로 잘 될 거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정말, 예, 한번 해보시라니까. 무슨 저런 사기를,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데.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범말 개날, 오늘이 범말 개날이다. 그런데 오늘 물으러 온 사람이 돼지, 토끼, 양띠가 나한테 물으러 왔다는 것은 앞으로 주인공이 될 사람이고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뭐예요? 운동성은 다음 돼지, 토끼, 양띠가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대기되어 있는 상태와 같다는 거죠. 그것이 묘한 인연법처럼 와서 자꾸 묻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돼지, 토끼, 양띠가 그날 범말 개날 와서 묻는다면 그냥 그 자체만 가지고도 너는 앞으로 잘 될 수 있다. 열심히 추진해봐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감안하고 실제로 사주를 보거든요. 우리도 사주를 볼 때. 그렇죠. 띠 갖고 해도 돼요. 그 띠만 가지고. 띠가 원래 이제 그 뒤에 우리 신사를 할 때 이제 설명을 많이 하겠지만 굉장한 그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신사를 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예. 그렇죠. 그 다음 뱀닭 소띠가 범말 개날 물으러 왔다. 오늘 범날인데 오늘 온 사람이 뱀닭 소띠가 물으러 왔다. 니 자꾸 까불다간 죽는다. 왜? 다음 방향성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바닥을 향하여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것만 잘 들어가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별칭이 그거예요. 큰 스님법이에요. 오늘 일찍만 딱 애우고 있다가 탁 와갖고 손님 오면 무슨 띵고 그래 고생 많다 이래주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조금만 열심히 해봐라 곧 뜬다. 이게 자연의 운동성이 원래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음양 운동성이
이루어지면서 간다는 거죠. 만약에 번말 개날 원숭이 쥐 용띠가 물으러 왔다. 그죠? 원숭이 쥐 용띠가 물으러 왔다는 것은 위에 살았노 이러면 된다니까요. 왜? 번말개가 가장 그 지상에 많은 기운을 뿌리고 있었다면 거기에 가장 반대되는 기운은 일그러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물으러 온 것도 하나의 인연처럼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번말개날 원숭이 쥐 용띠가 사장급이 와서 물었다면 자기 걸 안 묻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 걸 안 묻고 다른 사람 걸 묻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그 신살책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일종의 제살 그룹에 해당이 되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12신사를 안 했지만 번말 개날 어느 신살책에 그렇게 나와요. 번말 개날 원숭이 쥐 용띠가 와서 물으면 그것은 집안의 사화를 묻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와서 묻는 이유가 이미 그렇게 내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왔을 때 이제 자기하고 이런 인연법이 안 맞게 되면 예약이 취소되거나 다른 사람 걸 묻거나 이렇게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일공술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냐, 거꾸로 이제 그 자가 두 칸을 더 지나가게 되면, 그죠? 뒤에는 신자진 띠가 주인공이 되면 원숭이 쥐 용날, 그죠? 범띠가 묻는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난전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베이스로 깔고 봐버린다는 거죠, 벌써. 이게 신사를 보는 법이 재밌어요, 이런 게. 실제로 해봐도, 재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내전법으로 쓰는 거죠, 실제. 팔자를 먼저 펼쳐놓고, 오늘 무슨 띠가 왔으니 이러하다. 라는 베이스를 깔고 사주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재미삼아든 뭐든 한 번씩 해보세요. 이게 잘 맞다니까요. 자기하고 해당되는 게 없으면 결국 자기 걸 안 묻는다는 거죠. 이제 꼬꾸러질 놈, 일어날 놈 다 아시겠죠? 뒤에 이것이 이제 이 논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팔자를 보는 것에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팔자에 원숭이가 있다. 쥐가 있다. 그죠? 팔자 내에 있다. 이렇게. 그죠? 팔자 내에 이렇게 있다면, 범의해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꼭 충이라서가 아니고, 이 글자들을 가장 일그러뜨려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그죠? 전체적 환경이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일종의 변동수를 가져다 준다는 거거든요. 변동. 그죠? 그래서 요런 것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응용하면서 쓰는 법 중에서 하나고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뭐 재미삼아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팔자 내에서도 이제 예. 어디나 이래도 만약에 뒷날이 이 노래 이렇게 오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글자든지. 그러니까 뒤에 이제 우리가 팔자를 볼 때 전부 어떤 고정된 틀에서 우리가 자꾸 보잖아요. 그죠? 집을 이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면 언제 이사를 할까? 우리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고민할 게 별로 없는 게, 뒤에 시사를 할 때 할 건데, 아예 지금 합시다. 이게 쉬운 거니까. 바로 써먹는 법입니다. 격각이라고 있어요. 격각살.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건데, 격각살. 간격할 때 우리 띄울 격자에 그 뿔각자를 쓰거든요. 격각살이라 해가지고, 요거에 굉장히 써먹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간지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자에서부터 해까지.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자년이 왔다. 2008년도 같은 게 자년이잖아요. 자 하면서 일어섰잖아요. 그죠? 다음에 일어설 놈은 축이잖아요. 그죠? 찌그러져 있는 놈은 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년이 지나가면 축이 축 하면서 일어서면 범이 조금 일어나고, 그죠? 토끼는 찌그러져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럼 뭐냐면, 요 사유축이 주인공인 해. 그러니까 소, 그죠? 뱀, 어디간, 여기, 예. 요렇게 한 그룹이 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일어나면 일그러지는 놈은 어느 놈이에요? 두 칸 뒤죠? 그 다음에, 여기도 따지면 축에서 일어나면 해조, 요 놈들이 일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팔자를 볼 때 어떻게 보냐? 올해 돼지하고 토끼가 있는 사람은 괴롭다. 올해 운수가 괴롭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분위기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소가 일어났다 하면, 사유축 운동이 일어났다 하면 이것이 우리가 금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금운동이. 그러면 목운동이 일그러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팔자 내에 돼지, 토끼, 양이 있는 사람은 올해 이동수, 변동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올해 같은 때 돼지, 토끼, 양이 있는 사람 무조건 올해 괴롭다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변동수, 이동수 있다. 딱 팔자 왔는데 딱 그 들어오면은 그것부터 이동수 있다, 변동수 있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삼재하고 비슷한 영향을. 그런 의미도 같이 있지. 삼재적인 의미도 있는데, 음양운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유축이 일어나면, 금운동이 일어나면 목운동은 일그러지고, 화운동이 일어나면 수운동이 일그러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실전에서,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방금. 자, 뭐냐면, 자, 해라는 놈이 우리가 올해로 생각해보자 이거죠. 올해가 2009년도죠. 자, 그러면 요거는 2007년도라는 거죠. 그러면 2007년도에는 돼지가 이 지상에 싹 돼지의 기운을 뿌려난, 한번 지나갔잖아요. 그죠? 요 놈은 한번 생성이 됐죠. 그죠? 한번 생성이 됐던 놈이고, 그래서 지상의 기운을 한번 뿌려놨기 때문에 돼지라는 모양이 한번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놈은 이동이요. 이동, 변동이 일어나는 모양이요. 올해 그냥 돼지띠는 이사 이동운이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직장이든 집이든 내가 옮길 일이 발생을 한다. 왜? 올해 축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돼지를 그려놓고. 자, 토끼는 뭐예요? 아직 안 왔죠. 2년 뒤에 오잖아요. 2년 뒤에 토끼가. 그러니까 2년 뒤에 오는 것은 무물이라는 거죠.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 요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물론, 유물이라 하고 요걸 무물이라 한다 이거죠. 유물. 그럼 무물은 뭐냐? 아직 생성이 안 된 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짓밟힌 다음에 2년 뒤에 내가 다시 올라서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게 제살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제살에 그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돼지를 쓰는 사람은 이동수, 변동수가 강하게 일어나고 괴롭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덜하고, 실제로 아직 안 온 것을 쓰면 이런 토끼묘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 이동, 변동수가 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요거를 예를 들어 우리가 육신적으로 식신이라든지 여러 글자로 썼을 때, 그죠? 중요한 글자로 썼을 때는 굉장히 괴롭다니까. 원래 사고를 안 치는 사람 있잖아요. 가정주부, 뭐 사회활동도 안 하고, 뭐 이런데, 요런 식으로 걸렸잖아요. 자기 팔자에. 그러면 사고를 안 치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가슴이라도 답답하게 세월을 보내야 된다니까. 희한하다니까요. 그게. 잘 지나갔던 거 본인 팔자들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네 글자에서, 자년에는 인과, 그죠? 수리 팔자에 있던 사람이 괴로웠겠죠. 이동수가 있었든지.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쥐자자가 있든지 용진자가 있는 사람이 괴롭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변동수가 생기고. 그래서 유물은 이동 변동이고 무물은 한번 짓밟힌다 이래 보면 돼요. 절대 소는 토끼를 용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응용해서 쓰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소해가 왔으니 올해는 돼지 토끼가 양이 있는 사람은 올해 뭔가 변동수가 강하게 일어난다. 그렇다. 검증을 해보시면 압니다.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만 잘 돌아가면은 별 그거 없겠죠. 쉽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팔자를 볼 때 조금 더 응용해서 이제 우리가 본다 치면,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지지를 건드리는 글자에 한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지지에 대해서만. 그러면, 내가 언제 이동하고 그 변동수가 발생하겠느냐, 이래 봤을 때, 요 놈을 격각시킬 수도 있고, 그죠? 요 놈을 격각시킬 수도 있고, 요 놈을 할 수도 있고, 요 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긴 대부분 이제 한번 뭐, 초기 과정부터 그 뒷과정까지 대부분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 추, 인, 묘, 요렇게 있다 치고, 우리가 책에서 배울 때는 뭐, 인수가 뭐, 축 맞으면 뭘 하고, 뭐, 매도하고, 그래 볼 필요 없다니까요. 처음에 이 지지의 모양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터의 모양으로 그대로 이 자체가 다 인수예요. 실제로는 쥐 같은 땅에 살다가 축축한 땅에 살다가 솟아오른 땅에 살다가 토끼 같은 땅에 가서 살다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드릴 때 이것은 요거에 이제 옛날부터 내려온 터전, 옛부터 내려온 터전으로 보면 되거든요. 어디에 변동이 생긴다 하는 걸 볼 때,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현재로 보면 되거든요. 현재 살고 있거나 바로 내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제 간단히 사는 모양이고, 여기는 투기적 목적이 있죠. 투기적. 그래서 요 놈을 건드리면 상가가 나가겠구나. 요는 내가 오래 살던 집을 이제 버리고 가겠구나. 터전을 버리고 가겠구나. 이렇게 그 환경적인 면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맞다니까요. 눈치가 저렇게 간단할까, 사주 보는 게. 이런 분위기를 지금 넘어가서 하니까 문제지.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결국 네 박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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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이랄까. 뜨고 지고, 뜨고 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봐줄 때 어떤 주기를 만드는 것도 여기 이제 글자의 움직임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파악해보고 대조하면 돼. 그러니까 뭐, 교경을 따져가지고 무슨 격에 용신운이 와야 뭐 집이 팔리고 어쩌고저쩌고 막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지지를 건드리거나 저런 식으로 건드릴 때 그게 온다는 거죠. 올해 관찰해보세요. 숙제입니다, 숙제. 올해 돼지, 토끼, 양이 있는 사람이 이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직장을 옮기든지 변동수에 대해서. 그러면은 연애에 예. 이런 통하는 글자가 없는 앞에 조객이나 상문 이런 글자가 없는데 예. 만약에 내가 언제 이사를 하게 돼 있으면 이런 질문이 오면 예. 달의 어떤 그런 용어. 달로 따지면 이렇게 보면 돼요. 올해 소의 해잖아요, 그죠? 소의 해. 충녀이잖아요, 그죠? 소의 해. 소의 해에 옛날에 이제 격각이 되는 것을, 앞에 걸리면 상문살이라 했고, 뒤에 걸리면 조객살이라 했거든요. 그게 상복 입을 일이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사유축 운동성이 일어날 때, 뱀닭, 소가, 일어나는 해에는, 그죠? 한번 해묘미, 돼지, 토끼, 양을 한번 꺾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꺾어버리는 것 같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몇 월에 이사하겠습니까? 이라 하면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사유축달에 사건이 일어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유축 운동에 의해서 돼지, 토끼, 양이 꺾어졌으니 그 달 중에 한 번 더 꺾어버리면 그죠? 부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까운 친인척, 상문조객살이 뭐예요? 상복을 입는다는 뜻도 되고 가까운 친척이나
일가 원근에 곡사 초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책에는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 운동성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환경이 한번 부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때에도 축 있으면 대팔자에 해묘미가 있으면 올해 일가원근에 곡사나 초상이 있겠다. 근데 그게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좀 다른 게 이제 과거 사회에는 그 같은 성씨끼리 강씨면 강씨끼리 대부분 군락을 지어갖고 같이 살았잖아요. 거의 다 맞아, 그거는. 근데 요즘은 뭐 사촌끼리도 잘 안 만나는 현대사회니까 관찰해 보면 그런데 그 잘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부친이 아프다 했는데 식구끼리 싹 보면 싹 다 걸리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후보자가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 게 있다니까. 식구끼리는 다 걸리는 그런 주기가 있어요, 이게. 좋은 거 가르쳐줬는데 별로 반응이 없다. 오늘 원래는 그거죠. 사주 기둥 세우기. 하도 이제 배워가는 거 없나 싶어가지고 내가 서비스로 하나 해드린 겁니다. 사주 기둥 세우기. 그건 다 아시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원래 음력도 아니고, 그죠? 양력도 아니다. 그죠?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다. 절기에 의하여 삼는 것이다. 그죠? 실제로 우리는 절만 쓰죠, 절. 그죠? 12절, 지금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좀 상세하게 같이 해야 되니까, 그죠? 12기죠. 절과 기가 있는 것 중에서, 24절기를 가지고 우리가 역법의 원료로 쓰는 건데, 이게 촬영용이라서 좀 상세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자,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는 어떤 주기가 있다면, 그죠? 여기가 우리가 시작점이라고 쳤을 때, 요거를 정확하게, 그죠? 지구의 궤도가 태양이 몇 도선 상에 와 있느냐 따라서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 그죠? 입춘하고 경칩, 이렇게 절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시는 분 없지? 그래서 24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사주를 정하는데 결국 뭐냐, 연월일시의 사주를 구하는 그 기준 다 아니까는 좀 설명하려니까 이상하다. 촬영용으로 따로 뺄까요? 이거 지나가고. 자, 연은, 그죠? 이 당해의 입춘부터 시작해서 설립자죠. 입춘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입춘까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 연도에 들어가는 간지를 적어준다. 그죠? 그 다음에 월은, 각 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절까지. 그죠? 일은, 00시 01분부터 시작해서 24시 00분까지. 그죠? 그 다음에 시는, 지금 요즘 쓰고 있는 게 1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5시까지, 5시부터 7시까지 해서 2시간씩 해가지고, 23시부터 01시까지. 그죠? 이렇게 해서 자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있으니까 좀 설명하기가 영 어정쩡하다. 그죠? 여기까지 가는데, 그럼 이거는 띵가 묶고 따로 촬영을
다 알고 있으니까는 촬영을 따로 하기로 하고, 실제 왜 그 대운을 갖다가 그 월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느냐, 이런 거 그 아시는 분 별로 없죠? 예? 없는 걸로 해야 되니까. 원래 그 연에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 가지고 대운수를 뽑기 시작을 하면 그게 어느 책인가 모르겠는데 무슨 그 황금 경세순가 이래 보면은 연을 가지고 우리가 대운을 순서대로 이렇게 정하면은 이게 120년 주기가 나온다거든요. 120년. 그러니까 띠를 가지고 돌리면 뭐 갑자부터 갑자생이 대운을 이제 돌릴 때 을축 병인정묘 이렇게 하면 그 한 주기가 120년씩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월을 하면 어떻게 돼요? 12달이니까 120 나누기 12는 이렇게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로 나눈다면 결국 3점 몇 년이 나오겠죠. 그 다음 시로 하면은 우리가 그 시로서도 그렇게 쪼갤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 월에서, 결국 10년씩 나누게 되는 원리가 거기에 있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부 다 그걸 다 아니까는 이게 좀 설명하기 그렇고 따로 요 부분은 그걸 하고 그 따로 촬영을 하기로 하고 육친설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